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운영하시는 건설업체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7년 넘게 임용고시 준비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스스로 머리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가 합격하기 힘들긴 해도 저는 최소 2, 3년 안에는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쉬운 점수차로 떨어졌지만 임용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간발의 차이라는 말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어찌됐든 결국 떨어진 거니까요.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걸 수도 있겠죠. 사실 변명을 좀 하자면 엄마가 그때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그 때문에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공부에 소홀하게 했던 것도 있었죠. 어찌됐든 저는 마지막이라고 결심했던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괴감이 말도 못했고 주변 친구들 다 사회인이 되는 동안 저는 혼자서만 오랜 기간 수험생으로 지냈던 터라 자존감은 있는 대로 떨어졌죠. 제 주변 친구들은 그 전에 다 임용 합격돼서 교단에 서거나 중간에 진로를 바꿔서 일반 사기업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나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할 걸. 괜히 허송세월을 보낸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시험 준비하느라 그 사이에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암담하기만 했고요. 당연히 사회생활 경험도 전무해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었죠. 한동안 방황도 많이 했는데 그때 아빠가 일단 아빠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조금씩 배워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빠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직원분은 아빠 포함해서 10명 남짓인 소규모 회사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괜히 아빠 일에 패기치는 건 아닌가 했어요. 솔직히 제가 건설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아빠도 제가 집에서만 우울하게만 있으니 그냥 아빠 사무실에라도 나오라고 하신 것도 있었거든요. 괜히 낙하산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성화에 결국 출근을 해서 일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사무 격리일과 더불어 공공입찰 사이트에서 공사를 따내는 일도 배워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셨던 직원분들은 제가 열심히 일한다며 기특해하시고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점차 적응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 밥값은 알아서 벌고 있고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전만큼 더 이상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차에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임현우이고 저보다 한 살이 어렸습니다. 그 사람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는 그냥 다니는 것뿐이고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으로는 굉장히 능통하다고 하면서요. 여태까지 모은 월급과 주식으로 번 돈을 합쳐 아파트도 장만했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20대 초반부터 남들 취업 준비할 때 본인은 주식 공부를 했었고 이제 스스로 주식 쪽에서는 나름 도사라고 했어요. 장난삼아 돈 버는 게 제일 쉽다고도 할 정도로요. 돈과 별개로 성격도 여유가 많고 인상도 좋아서 저도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했어요. 제 외모도 자기 스타일이고 제가 차분하고 여성스러워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 남자가 말하는 것만큼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설회사 사무직이다 보니 만나는 분들도 좀 남자답고 거친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 일할 땐 목소리도 크고 와일드하게 일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되게 여성스럽고 차분하게 보더라고요.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니 저도 괜찮다 생각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왔어요.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친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결혼할 준비는 다 된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약속을 했고 저는 남친네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친네 본가는 조금 오래된 빌라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는 남친이 어렸을 때 어머님과 이혼한 후 왕래가 없이 지낸다고 했고 그 집에는 어머님과 저보다 5살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크시다는 거였어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현우 정말 1등 신랑감이지. 인물 좋지, 성격 좋지, 거기다가 능력까지 좋잖아. 젊은 나이에 집까지 마련해두고. 민정이 너도 참 좋지? 그렇게 저한테 웃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끄덕였죠. 네, 어머님. 현우 씨 멋지죠? 그래. 이 나이에 집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남자 흔하지 않다? 우리 현지도 오빠 같은 남자 만나야 돼. 오빠 같은 남자면 나도 완전 땡큐지. 요즘 남자들 완전 야가서 뭐든지 반반하자 그러는데 우리 오빠는 요즘같이 집값 비싼 때에 아파트까지 갖고 있고 언니 부러워요. 남친 본가가 여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았기에 어머님은 돈을 잘 버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도 오빠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동생의 칭찬에 남친은 익숙한 일인 양 그저 미소 짓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쑥스러워서라도 그만하라느니 할 법도 한데요. 그때 조금이나마 그 집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왜냐면 제 남친을 그렇게 잘나고 멋진 아들이자 오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들의 아내가 될 내가 눈에 차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준비 중에 남친에게 돈 문제가 크게 생긴 겁니다. 주식 운용에 자신이 있었던 남친은 해외 주식과 선물 옵션 등으로 큰 돈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남친의 예상과 달리 엄청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주식에는 자신이 있었던 남친은 꽤 많은 금액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돈까지 투자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하느라 남친은 몹시 바쁘고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너무 걱정이 됐고요. 초반엔 금방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남친은 저희가 신혼집으로 살기로 한 남친 소유의 아파트까지 금매로 내놓아야 했거든요. 상황이 몹시 안 좋아 보이고 독촉도 심각해 보였는데 이런 사실을 저에게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이나 신우한테도요. 엄마나 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저는 남친의 말을 듣고 남친이 참 착하고 속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나 동생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한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보니 걱정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다기보다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다는 게 더 컸지만요.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저도 남친과 덜컥 헤어질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때는 힘들어하는 남친 옆에서 잘 될 거라며 위로해주고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스톱이 되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유를 물으셨고 결국 저희 아빠에게 남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혼집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를 지금 급매물로 내놓게 되었다. 그래서 신혼집도 없는 상태다. 결혼하긴 힘들다 라고요. 제 말에 아빠는 그 아파트가 너네 신혼집으로도 괜찮고 또 급매로 내놓긴 아까운 집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아빠가 고민 끝에 급매로 내놓은 남친의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은 거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아빠가 저희 신혼집으로 쓰게 하고 싶어서 사게 되신 거였죠.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 아빠도 돈이 넘쳐나는 부자도 아니셨지만 어차피 딸이 살 곳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돈 모아서 도로 사가라는 뜻도 있으셨어요. 결국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거였죠. 그렇게 남친 명의의 아파트는 저희 아빠 소유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집은 팔았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참 고마운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남친은 아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어찌됐든 집 문제는 일단락 짓고 난 후 저희는 예정대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희 신혼집으로 집들이 겸 어머님과 신우를 불러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집들이 날 오시기 전부터 저는 집도 싹 치우고 이것저것 음식 준비를 하느라 몹시 바빴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둥지둥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내내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남편은 사귀었을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사귈 때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저한테만 집중하는 느낌이었다면 결혼 후에 남편은 집에 오면 곧장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내내 컴퓨터만 보더라고요. 주식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내내 폰으로 주식창만 보고 있어서 대화가 없는 데다 식사 끝나면 방에 쏙 들어가서 자기 직전까지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대화가 거의 없어진 것도 좀 그랬지만 또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일 문제였어요. 저도 회사 일을 하다 보니 맞벌인데도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잘 안 나오기도 했고 집안일은 아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집들이였던 그날은 일단 너무 바빴거든요. 남편이 최소한 정리라도 좀 해주거나 청소기라도 돌렸으면 했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얘기를 했죠. 자기야, 많이 바빠? 나 좀 바쁜데. 왜? 5시까지 어머님하고 아가씨 오시기로 했잖아. 나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청소기 좀 돌려줄래? 깨끗하던데 뭘. 바닥에 청소기만 좀 돌려줘. 나 좀 바빠. 자기가 하던 거니까 그냥 좀 하면 안 돼? 나 지금 음식 준비 때문에 정신 없다니까. 그럼 하지 말고 그냥 냅둬.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러면서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확 싸우려다가 그냥 내가 참자 싶어 방문을 닫고 나왔죠. 결국 청소기도 제가 돌렸고 음식 준비도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가 와서 저희 집을 구경하고 곧이어 식사도 했어요. 집 참 좋다. 구조도 잘 빠지고 방향도 괜찮고. 그러게 진짜 좋다. 아내도 되게 화나고 우리 집은 너무 어둡잖아. 그렇지. 해가 잘 안 들어서 곰팡이도 툭 하면 생기고 습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라고요. 좋겠네 민정이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네, 좋아요. 신혼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나만 해도 쥐콩만한 사글세 방에서 시작했어. 거기서 애 둘 낳고 한참 살았지. 그때에 비하면 여긴 궁전이다, 궁전. 네, 남편 잘 만난 거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치, 민정아? 저는 속으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 아빠 집인데 싶었지만 남편이 말하지 말자고 했으니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근데 이 갈비찜 너가 했니? 네, 좀 짜네. 처음 했나 봐. 그치 엄마? 나도 짜서 잘 못 먹겠어. 어머, 정말요? 제가 간을 잘 못했나 봐요.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앞으로 현우 밥도 네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좀 써줘. 그래 줄 수 있지? 네. 그래, 좋은 집이니까 살림 열심히 하고 나 같으면 신나서 이런 집 맨날 쓸고 닦고 하겠네. 그런데 어머님 말에 남편이 툭 그러는 겁니다. 엄마, 바닥 깨끗하지? 왜? 아니, 아까 민정이가 나보고 청소기 좀 돌리라 했는데 내 보기엔 괜찮더라고. 그 말에 어머님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일부러 어머님한테 저런 말을 한 건지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청소기 그거 콘센트 꽂아놓고 살살 돌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바쁜 남편 시켰어? 아,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근데 결국은 제가 했어요. 돈 벌고 바쁜 사람인데 그런 거 웬만하면 네가 해라. 살림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느는 거고. 네. 저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제가 청소시켰다고 일부러 어머님께 말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게다가 결론적으로 음식 준비하고 집 치우고 다 제가 한 것들인데 묘하게 어머님은 저한테 나무라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없이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쯤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나 싶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완전 신혼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민정아, 네가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확인할 게 진짜 많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나야말로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모니터 앞에서 이러고 싶겠어?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지. 하지만 결혼했으니까 여느 신혼부부처럼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같이 산책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냐? 돈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데? 이 집 다시 찾아오려고. 남편은 좀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응? 이 집을? 장인어른이 사셨잖아. 다시 돈 들이고 내가 사려고. 왜? 원래 내 거였으니까. 솔직히 내가 급해서 팔긴 했지만 너무 헐값에 들였잖아. 다시 내가 들이고 살 거야. 남편은 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파는 것에 속상한 뜻을 내비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그랬습니다. 금매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와 남편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는 건 똑같지만 아빠가 명의인 게 남편 입장에선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우리 살라고 해주신 거잖아. 어쨌든 내 명의는 아니잖아. 자기야, 너무 어린애처럼 그렇게 징징 안 거렸으면 좋겠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방식이 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지. 나는 자기가 내 생활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내 방에만 혼자 있으면서 자기 생활을 존중해 달라니 저럴 거면 도대체 왜 결혼하자고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끊임없이 든 생각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였어요. 알콩달콩 재미있고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즐길 줄 알았는데 이건 각자 사는 하숙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생활에 대한 현타를 제대로 느끼고 있을 무렵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들이로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온 지 보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누가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일찍 왔나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뜬금없이 어머님과 신우가 드러누워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은 안 치워서 뻘건 국물이 묻은 일회용 그릇들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 언니 왔어요? 인기척도 없이 멀뚱하게 서 있어서 깜짝 놀랐네. 너 왔니?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우리 집 보일러가 말썽이라서 집이 완전 냉골이야. 고치는데 좀 걸린다 그러고 현우한테 얘기하니까 이 집에 와 있으라고 해서 와 있다. 왜? 무슨 문제 있니? 네? 저는 따로 들은 게 없어서. 이제라도 들었으면 됐지. 왜? 우리가 있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좀 당황스러워서요. 우리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워요, 언니. 무안하게. 그러게. 우리가 못 올 곳 온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아들 집에 좀 온 건데. 오시는 건 괜찮은데 좀 놀라서요. 저는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저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겐 뭐 하나 들은 게 없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어머님과 신우가 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실에는 안 들리게끔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집에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와 있어? 깜빡했다. 바빠서. 엄마가 오전에 전화 와서 보일러 고장났대. 너무 춥고 고치려면 좀 시간 걸린다고 해서 집에 좀 와 계시라고 했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해? 뭘 그런 걸 말하고 결정해. 엄마랑 현지 추워 죽겠다는데 그럼 어떡해? 오시라고 한다 해도 최소한 나한테는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야, 나 좀 서운하다. 집이 냉골이라고 그러셔서 와 계시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니, 내 말은 나 일단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일단 어머님과 신우가 와 계시니 옷을 갈아입고 급하게 나갔죠. 제가 나가니 어머님도 신우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현우한테 뭐 따졌니? 네? 아니요.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게. 언니 좀 그렇네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고치는데도 시간 좀 걸린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있으실 계획이세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을 확 굳히시더라고요. 고쳐지면 갈게. 됐니? 네. 그냥 궁금해서요. 참나, 내가 내 아들 집에 있으면서 눈치를 다 보네. 그렇게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단 식탁 위에 있던 일회용품들을 치웠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는 저희 집에 한동안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시댁살이 체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일하고 와서 저도 피곤해서 밥 대충 때우고 그냥 쉬고 싶은데 어머님과 신우가 있으니 무조건 밥을 새로 해야 했고 어머님과 신우가 만드는 집안일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다 제 차지였죠. 두 사람이나 늘어나다 보니 해야 할 일도 어찌나 많은지요. 세탁 돌릴 것도 많고 청소할 것도 설거지거리도 음식 준비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나 신우도 그리 깔끔한 성격들은 아니어서 옷도 아무데나 놔두고 수건 쓴 것도 아무데나 올려놓기 일쑤였어요. 신우는 군것질도 많이 했는데 먹고 남은 과자 봉지 같은 건 대충 접어서 아무데나 놔두고 휴지를 써도 휴지통에 버리는 법 없이 소파 팔걸이 같은 데다 척척 쌓아두더라고요. 그걸 누구더러 치우라는 건지. 게다가 컵도 매번 새 컵을 쓰니까 컵 설거지만 해도 한가득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치우면서 어지르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 기간 동안 치우는 법 한 번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신우는 소파 위에 앉아서 폰 보면서 과자를 자주 먹는데 소파 사이로 과자 부스러기 다 떨어져도 지 몸만 대충 털고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집안일이 훨씬 늘어나서 힘든 데다 자꾸 제 화장품이나 여성용품 같은 것도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어찌나 드시고 싶은 것도 많은지 매일같이 오늘은 어떤 게 먹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올 때 뭐 사오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어머님과 신우 밥 차려주고 집안일 대신해주는 식모인 줄 알았으니까요. 결혼 전 인사드리고 잠깐씩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같이 지내보니 정말 경우도 없고 배려심도 없으시더라고요. 회사 갔다 와서 내내 집안일하고 집 치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제가 저녁 설거지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TV 보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어머님과 신우는 간신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이 정말 힘들고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제대로 느낀 기간이었어요. 행복하고 싶고 남편과 도란도란 즐거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방에만 처박혀 있고 저는 집안일 독박이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너무 뻔뻔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내가 왜 했을까 싶었어요. 차라리 결혼 전 부모님과 살 때가 훨씬 자유롭고 더 행복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 스스로 이 결혼이 맞는 건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들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제대로 기막힌 일이 일어났죠. 바로 어머님과 신우가 짐 싸들고 아예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였어요. 저와 상의하는 것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남편에게서 들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저 혼자 차를 마시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곰곰이 생각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뭐해? 그냥 이런저런 생각 좀. 그러면서 옆에 앉는 겁니다. 저는 웬일인가 싶으면서 이렇게 나온 김에 우리의 결혼 생활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하던 차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자기야 그랬잖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맨날 방에만 있어서 외롭기도 하고 뭐 쓸쓸하다고.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렇다고 했죠. 맞아. 결혼했는데 너무 각자 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자기가 외로움도 많이 타고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랑 현지 이번 겨울 동안은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 엄마 집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보일러를 고쳐도 영 신통치 않나 봐. 너무 추워서 집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라네. 근데 우리 집에 그때 지냈을 때 좋았었나 봐. 그래서 이번 겨울 동안 우리 집에 지냈으면 하시더라고. 나는 뭐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자기도 혼자 있는 것보단 더 좋지 않겠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혼자 있기 싫어하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엄마랑 여동생도 이 집에서 같이 지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그건 싫어. 싫다고? 당연히 싫지. 말이라고 해? 저번에 어머님하고 아가씨 이 집에서 지낼 때 나 그때 힘들었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각자 지내는 건데. 뭘 각자 지내. 자기야 밥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잘 때쯤이야 나오니까 그렇겠지. 나는 집안일도 2배가 됐고 매일 어머님하고 아가씨 밥까지 차려드렸어. 절대 싫어.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섭섭해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싫다고 하니 좀 그렇네. 우리 엄마랑 현지한테 뭐 그렇게 질색팔색하냐? 하여튼 나는 절대 싫어. 안 된다고 말씀드려. 참나,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긴 누가 너무한데. 자기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됐어. 입김까지 나오는 그 추운 집에서 나이 드신 엄마하고 동생하고 지내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좀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서 말한 건데 이렇게 매정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나는 자기가 착하고 여성스럽고 배려심도 많아 보여서 결혼까지 결심한 건데 이럴 줄은 몰랐어.
자기야말로 나를 무슨 가정부 취급해?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뒤치다꺼리하는 가정부 취급하냐고.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자기가 뭘 하면 얼마나 한다고. 뭐? 됐다. 말을 말자. 그러면서 남편은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쌍수 들고 환영할 줄 알았을까요? 본인은 전혀 불편한 거 없고 자기 가족들이니 오자고 했겠지만 저에 대한 배려나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시작으로 이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결혼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싶었거든요. 아직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됐고 아기도 없을 때 차라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결혼 전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네 가족들만 알고 제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자만 남아있더군요. 가뜩이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 그런 제 생각에 불을 지르는 결정적인 일이 또 생기고 말았죠. 뭐냐고요? 싸우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또 어머님과 아가씨의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안 된다고 했던 내 말은 개무시했나 싶어서 속에서 정말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것처럼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단호하게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기어코 어머님과 신우를 부른 거였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님과 신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 꺼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어머님과 신우를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너는 시어머니를 보고 인사도 안 해? 저는 대답도 없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커다란 캐리어가 2개나 있었어요. 여기서 겨울 동안 지내려고 옷을 챙겨온 것이었죠. 너 내 말 무시하니? 어머님, 현우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저는 어머님하고 아가씨하고 오는 거 싫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뭐라고? 싫어? 어머님은 불에라도 데인 듯 벌떡 일어나서 따지시더라고요. 신우도 저를 노려보고요. 언니! 죄송한데요. 2분 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 같이 못 살아요. 뭘 같이 못 살아? 제 말하는 것 봐! 그때 도어락 해제 소리가 들리며 남편도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길을 피하더니 그대로 어머님과 신우에게 가더라고요. 왔어요? 예, 현우야. 쟤 뭐라는 줄 아니? 우리 보고 나가랜다. 예? 같이 못 산다고 나가래. 집이 완전 냉골이라서 겨울만이라도 같이 살자고 온 건데 진짜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 어떻게 이래? 나 참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놓고 내쫓아?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고 왔는데 네가 뭔데? 어머님은 남편 이혼이 더 노여워하시면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싹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에게 말씀 안 드린 거야? 아, 오시겠다는데 어떡해. 자기도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왜 그렇게 매정해? 겨울 동안만이라도 어머님하고 현지하고 좀 같이 살면 안 돼? 예, 현우야. 너 쟤한테 부탁하지 마. 네 집인데 네가 왜 부탁해? 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야,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네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아니야. 저도 같이 사는 건데 당연히 제 의사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뭔 의사? 다 필요 없고 여기 내 아들 집 아니야. 싫으면 네가 나가. 네가 나가면 되잖아. 그 말에 남편 슬쩍 눈치 보더니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신우도 거들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 우리 오빠 집인데 지가 뭔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여기가 왜 아가씨 오빠 집이에요? 뭐요? 이 집 우리 아빠 거예요. 이면우 저 사람 집 아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조용해지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내 아들 집을 네가 뭔데 마음대로 너네 아버지 집이라는 거야? 말 이해 못하세요? 이 집 더 이상 어머님 아들 집 아니라고요. 집 주인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신가 본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우 씨 진작에 집 팔았고 저희 아빠가 사셨어요. 전세금도 월세도 안 받고 그냥 저희 살게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됐어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황당한 얼굴이고 남편 급하게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야, 그걸 왜 얘기해? 일단 나가서 얘기해. 야는 어따 대고 야야. 저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고 너도 같이 나가. 뭐? 니네 엄마가 아들 집 어쩌고 하면서 나보고 나가라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이 집 우리 아빠 집이야. 네 집 아니야. 아빠가 공짜로 살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없이 잘도 뻔뻔하게 얹혀 살았지. 게다가 염치도 없이 너네 엄마랑 신우까지 와서 살라고? 와서 나보고 너랑 너네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우리 아빠 집에서 내가 왜 너랑 네 가족들 하녀 노릇까지 해야 되냐고. 너야말로 니네 엄마랑 여동생 데리고 나가. 저는 여태까지 참아왔던 말을 다다다 쏘아붙였죠. 남편은 입이 떡 벌어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너 말 다 했냐? 그래. 진짜 뭐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사람 우스워 보여?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아직도 이 집이 아들 집이 아니란 사실을 못 받아들이시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봐. 왜 이 집이 우리 현우 집이 아니고 니네 아버지 집인데? 어머님 아들이 결혼 전에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주식해서 돈 엄청 날려먹었어요. 그거 막으려고 이 집 내놨고 저희 아빠가 저 신혼집으로 쓰라고 사신 거예요. 고로 이 집에 대한 권리 이 사람한테는 하나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입이 떡 벌어져서 남편 보고 남편은 혼자 막 열을 내더라고요. 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진짜 끝장내자 이거야? 끝장내. 그러려고 말한 거야.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내가 너랑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아빠 집에서 나가. 너랑 너네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남편 저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어머님 그 와중에 달려와서 남편 팔 붙잡더라고요. 너 진짜야? 주식하다 돈 날려서 이 집 팔았어? 너 미쳤니? 뭘 어떻게 했길래 돈을 그렇게 날려? 알아서 해요. 돈 잘 벌 땐 좋다고 하셔놓고 다 날렸다며. 너는 왜 하는 게 그 모양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 하니 어머님은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만 엄청 잘해주고 남편을 띄워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자기 주식 망한 거 어머님이나 동생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남편은 저 노려보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어머님과 신우에게 말했죠. 뭐 하세요? 안 나가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안 쉬운 건데 어머님이 참 쉽게 해주시네요. 저 나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친정 부모님 부르기 전에. 제가 그렇게 쏘아붙였고 방에서 들으니 어머님하고 신우하고 욕을 하며 캐리어 질질 끌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캐리어를 일부러 여기저기 막 쾅쾅 부딪히면서 끌고 갔는지 집 복도 모서리 부분은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아들 집일 때는 조심조심 하더니 저희 아빠 집이라니까 일부러 막 치고 간 거였죠. 참 끝까지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비번부터 바꾸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희 부모님께 있었던 일 다 말씀드리면서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이제라도 그냥 되돌리고 싶다고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돌아왔는지 저에게 전화와서는 집 비번은 왜 바꾸냐며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일단 녹음했습니다. 자기 물건 들고 가야 되니 비번 내놓으라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랑 만나고 결혼까지 하면서 쌍욕까지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일단 지 물건을 들고 가야 된다고 하니 바뀐 비번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억하심정을 가지고 집을 엉망진창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소름 돋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했나 싶고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거 증거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훼손된 물건들은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이혼 안 해줄 거라고 버텼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어요. 같이 산 건 두어 달도 안 됐는데 이혼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과정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특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한 건가 싶어서 자책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차라리 아이도 없고 오래 안 살고 헤어지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자며 스스로를 많이 다잡았습니다. 딱히 혼인 유지 기간도 길지 않은 데다 사유로 보면 남편 쪽 유책 사유가 더 크고 욕설 통화와 집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증거도 있다 보니 이혼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짧은 기간만 살고 이혼한 거라 성급한 게 아니었냐는 주변의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선이 참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빠른 선택을 잘한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이런 남자와 시댁에 계속 엮이는 건 좋을 게 없다고 제 스스로를 위해 판단을 한 거니까 잘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을 빼고 나온 건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말도 해주셨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오랫동안 임용을 준비할 때 어느 순간 나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준비해온 게 아깝기도 하고 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서 꾸역꾸역 버텼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포기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제 이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그 남자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하며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을 빼고 나온 게 오히려 더 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그 남자와 그 남자 가족에 대한 진면목은 다 봤다 싶거든요. 중간에 뭘 포기하고 그만뒀다고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패도 해봐야 또 그만큼 삶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도 의연해진다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한 선택을 늘 존중하고 스스로 힘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